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이죠. 5월은 주요 통화 정책 회의부터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빅 이벤트까지 한 달이 꽉 채워진 시장인데요. 오늘은 굵직한 주 이벤트들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가장 먼저 이번 주죠.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일에서 3일 열릴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금리를 25bp 인상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동결 시점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표되는 내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우리가 휴장을 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쪽에서 실업률과 또 임금 상승률 등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은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 CPI와 PPI가 발표가 되니까요.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로 넘어가 보게 되면 G7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최근 이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테러 제재에 관한 내용 때문에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사료와 곡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치솟기도 했었죠.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수출 전면 금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로 넘어가 보게 되면 25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연준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죠. 미국 쪽에서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시장의 흐름들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속속들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 5월이 한 달이겠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훈풍이냐 때늦은 꽃샘추위냐 5월 증시 전략인데요. 5월 한 달에는 증시를 팔고 떠나서 11월에 다시 돌아오라는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야, 진짜 5월에 볼 게 많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영일 전문가가 5월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 5월을 훈풍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제 늦은 꽃샘추위를 뒤늦게라도 맞아서 다시 한번 또 좌절을 느끼게 하느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플로우 보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는 연속된 악재 그리고 반전된 분위기. 자, 이 포인트 제목만 봐서는 아실 것 같은데 세밀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셀인 메이 5월에 팔까 주도주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 그리고 5월의 투자 전략 전체적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평년에는 네. 굉장히 좀 따뜻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 추운 것 같은데. 네, 저 그래가지고 오늘 네. 걸칠 걸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꽤나 춥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때늦은 꽃샘추위가 올려나. 그리고 또 증시 분위기하고 또 그대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제 좀 훈풍이 불어야 될 시기인데, 네. 슬슬 이제 좀 따뜻해져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좀 추워지는 거 보니까, 증시에도 좀 이 추위가 다시 나타나려나, 때려주는 꽃샘추위가 나타나려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이제 제목을 정했고, 네. 자, 일단은 분위기 전환, 반전된 분위기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좋았던 것에서 살짝 이제 안 좋아졌다. 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된 거죠. 그렇군요. 4월까지의 증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살짝 이제 꺼지는 분위기였죠. 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서 끌어주었던 시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이제 순식간에 조정폭을 키웠었습니다. 네. 올랐었던 종목들이 이제 너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계속해서 갈등들 그 다음에 네. 미중 갈등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 하락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가장 이 시장의 투심에 악영향을 끼쳤던 이슈는 저는 여전히 이 SG중건발 사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연속
계속적으로 하한가가 나왔었던 예, 지금 보게 되면 뭐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트, 하림지주, 다울투자증권 이렇게 이제 8종목이고 네. 지금 나흘간에 어마어마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CFD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렇죠. 일단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금을 대거 모아서 투자를 다 같이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서로 간의 또 신뢰 문제로 인해서 일부 먼저 차익 실현을 한 그러한 이제 집단이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같이 이 주가를 어느 정도 만져가던 세력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순식간에 이제 한가의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종목들만 떨어졌으면 괜찮았어요. 이 종목들만 그렇죠. 떨어졌으면 괜찮았는데 일파만파 퍼졌죠. 예,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용 물량도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시장이 너무나도 이제 과열이 됐었기 때문에 네. 신용 물량이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이슈나 혹은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는 시장의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냥 제지를 못하고 계속 시장이 달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SG증권 사태까지 터지게 되면서 여태까지 쌓여 있었던 이 신용 물량도 같이 우려감이 폭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고점에 있던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투심이 이제 약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투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악재에 민감해지는 시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 올해 약 한 4월 중순까지 이 3개월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긍정적이었던 것들이 네. 순식간에 이제 한 주 정도 만에 분위기가 그렇죠. 반전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네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제가 오전 장까지 보고 이제 이 시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 그나마 좀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구리 관련주들 예, 그리고 이제 이 LFP 관련된 네네네.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반응이 나왔었던 게 아니라 쭉 쉬었다가 갑자기 확 땡겨져 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오늘 좀 저는 시장 자체는 올라가는데 네. 굉장히 좀 위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수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네.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물량이 살아있는 듯 보이는데 살아있는 척하면서 순식간에 빼버리는 종목들 오늘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되게 위험하네요. 예, 그러면은 네. 사실 순식간에 이제 물량을 떠넘겨버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예. 아직까지 시장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데 미중 갈등 관련된 종목들 히토류나 혹은 이제 뭐 흑해 관련된 종목들 뭐 곡물이나 비료 이쪽 종목들도 아직 수급이 살아 있어서 지금 시장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 그리고 쉽지 않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여전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보니까 이리저리 좀 함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잘 보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플로우 체크해 보겠는데요. 바로 세린메이, 이건 뭐 증시의 격언을 또 인용을 좀 해주셨습니다. 5월엔 팔아야 된다. 이거 뭐 팔만해야 팔죠. 주도주의 부활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네요. 일단 뭐 5월 달이 워낙에 이제 전통적으로 네. 이제 좀 심심한 장인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저번 주부터 굉장히 장이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4월 중순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이제 돌아가다가 저번 주부터 살만한 게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전에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하시니까. 오전에 이제 한 몇 종목 정도 이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네. 이거 놓치면 그냥 살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어렵네요. 그만큼 시장에서 순환이 이만큼 돌다가 네. 지금 매우 축소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유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또 막 가니까. 네. 또 네. 에코프로로 또 이제 인생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하시니까 많이 이제 또 주식시장을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올해 우려감을 관통하는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지난 1분기 GDP가 1.1%가 나왔다. 많이 예상했죠. 이건 정말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난 작년 3분기에 3.2%였고요. 4분기에 2.6%였어요. 네. 그리고 1분기 예상치가 1.9%였는데 1.1%가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반절 나버린 거죠. 네, 지금 반토막. 이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치가 어마어마한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왜 이렇게 GDP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너무 이제
이제 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네, 아무래도 뭐 대선 얼마 안 남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지지율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네.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이 경제가 튼튼하다, GDP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좀 악재에 민감하게 바뀐 상태에서 네. 경기 침체에 추가적으로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연준의 이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연준이 지금 사실 이렇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은행발 사태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각 기업들의 이러한 이 우려감도 연쇄적으로 터져 나가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이야기들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긴축에 대한 의지를 도무지 꺾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제 오늘 패드워치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92%를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의 거의 다네요. 이제 확실시 되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번 5월 달에 이제 FOMC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맘 놓지 말아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네.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번에 이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금리 인상 그래 뭐 마지막으로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죠. 이게 좀 마지막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죠. 빨리 하반기에는 내리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연준은 긴축 기조를 아직까지 완전히 끝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경제 뭐 안 좋은 건 맞는데 우리는 튼튼하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리고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번에 이제 네. 올리고 나서 뭐 연준에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면 좋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FOMC 결과를 보고 이제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이번 주는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이제 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뭔가 말을 쭉 듣다 보면 기회가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저도 네. 오늘 시장 보면서 정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그림도 많이 깨져 있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고점에서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림을 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확 땡겨버리는 수급이 이제 일전에 들어왔었으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예. 저도 그런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거든요. 네. 추세가 살아 있어야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전히 힘들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완전히 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일단은 뭐 저는 삼성의 최근의 발언을 그래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예. 발언이죠? 일단은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는데 예. 삼성이 이제 감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디램 가격이 올랐다라는 그렇죠. 부분들 이게 이제 저는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반도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감산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오히려 이제 투자는 더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안 될 거라고 전망이 안 좀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는 네. 이제 뭐 R&D에 대한 부분인 거고 투자는 오히려 더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디램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감산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오히려 재고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까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네. 지금 확실하게 바닥 다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반도체 쪽에는 솔솔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분기에는 재고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슬슬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도체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두 번째 플로우의 주제가 주도주가 살아나야 된다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살아나줘야 되는 건데 2차 전지는 지금 너무 돌았어요. 그래서 반도체인가요? 예, 네. IRA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IRA로 인해서 이제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수전지 쪽은 너무나도 돌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별적으로 수급 살아있는 종목들끼리만 이제 순환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네. 결론적으로 주도하는 움직임은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좀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 쪽이 최근에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렇죠. 반도체가 많이 쉬었고 이제 이 2분기부터 재고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아마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기판주들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좀 담아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네. 기판주들이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그 후공정에서도 빨리 반응이 온다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공정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은 더 봐야 아니고 될 것 같고 우선 기판. 기판 쪽은 그래도 좀 바닥 잡는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쪽이 그래도 2분기에는 한번 바닥 잡아주면서 기대감 만들어주고 한번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이제 계속해서 좀 수급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래도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네. 외에도 뭐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 이제 IRA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확인을 하면서 일단 5월 달은 FOMC 지난 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계속 예측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또 하나의 또 주도주, 특히 또 반도체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좀 실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이 부분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의 투자 전략 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좀 잡아주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또 좋은 상승이 나오려면 주도주가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주도주가 어디가 될 거냐? 반도체랑 2차 전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2분기에 반도체 기대할 만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급 들어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이제 수급, 주도주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FOMC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키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나오게 되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FOMC 결과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살 게 없습니다. 정말 이제 살 게 많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이제 살 게 좀 많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굳이 급하게 여러분들도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러다 실수예요,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거고, 사실 올해 시장이 3개월 반 동안 달리다가 지금 이제 2주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2주 쉬는 거니까, 되게 오래 쉰것 같은 네, 느낌이 정말 이제 오래 아니네요. 쉰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저도 항상 이런 시장에서 저도 문제가 되는 게 막 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종목들이 싸져 있으니까 막 사고 싶어지거든요.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 네. 하겠네요. 저도 항상 이제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계속 이제 종목도 찾고 이제 살 거 찾는데 네네.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중요하네요. 예, 지금 살 게 이만큼 있다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게 다시 늘어날 때까지는 네. 살짝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마 일단 FOMC 정도까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FOMC 결과 보고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섹터별 이슈 플로우 뭐 이제 IRA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반도체, 쪽의 재고 현황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쪽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로봇 쪽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슈별로 어찌됐든 이 주도주는 나와 주어야 시장이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 없이 혼자 기다리면 더 조급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좀 근거 있게 또 새로운 투자 전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